뭐 분위기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위기 좋아요. 오늘 한준호 후보가 올린 영상도 있는데 이 대세보다는 추세가 중요하다. 선거는 그 대세론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대세론이 뒤집히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선거들이 많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 경선은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님도 2018년 경기지사 경선 때 전해철이 뭐 아무래도 우세했지. 지금도 털레반들이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문재인이 집권 초기인데, 그 2018년 경선 때는 진짜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때 아니에요. 문재인 뭐 지지율이 70%가 넘을 때가 2018년입니다. 그때 이제 삼철이라고 그래서 문재인의 최측근이 경기지사 후보로 나왔는데, 그 문재인과 이제 대립을 했던 이재명이 경선에서 이기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뭐 조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호롤단신 단기 필마로 전해철과 친문 세력 전체하고 싸운 거죠. 친문 세력 전체하고 싸운 거예요. 그때 뭐 저라도 있었으면 좀 도움이 됐을 텐데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 경기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뭐 그런 유튜버들이 또 많지도 않을 때잖아. 이동영이 뭐 지금까지도 그때 뭐 이재명 대통령님 좀 도와줬다고 그거 가지고 그죠? 명팔이하는 뭐 그럴 정도 지경이니까 그때는 뭐 유튜버들도 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공격할 때지. 다들 친문이었죠 뭐.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역전극을 해서 압도적으로 경기지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준호 후보도 열세이긴 하지만은 이게 또 그때랑 또 재판이에요. 그죠? 친문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인 추미애와 친명의 이제 떠오르는 별인 한준호가 붙는 상황이 2018년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때랑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열세로 시작했다가 점점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도 2018년 경기지사 경선과 유사하다. 그래서 얼마든지 역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결선만 만약에 진출을 한다면 지금 추미애가 토론회 한번 할 때마다 지지율이 5%씩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결선 가면은 뭐 2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번 정도 그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고 이게 1대1 토론을 하게 되면은 추미애의 이제 밑바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선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은 한준호를 결선까지만 보내놓으면은 저는 대역전극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뉴스 영상 잠깐 보시고요. 경기지사 경선 관련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혼란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경기지사 본경선 투표도 시작이 됐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모레 후보가 확정이 되고 없으면 1, 2위가 결선을 치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3파전인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본경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식목일, 경기도에 한준호를 심을 수 있는 여러분의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보세요? 경기도민이세요? 네. 미애로 환성하고 싶다면 4월 5, 6, 7일 추미애에게 꼭 투표해 주세요.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반 합산하게 되는데 후보들은 투표를 독려하며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7일, 없다면 1, 2위 후보가 결선을 치러 17일 최종 후보가 정해집니다. 선거 60일 전이었던 어제로 주소지 이전 시한이 지나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온 유승민 전 의원 경기지사 후보 차출 기대는 완전히 물 건너간 상황. 경기 경선 일정도 못 정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지방선거 슬로건을 공개하는 등 전체 선거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최고이자 최선의 파트너는 중앙정부와 한 팀으로 일할 준비가 된 일 잘하는 여당 지방정부입니다.
선거를 59일 남긴 오늘까지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확정된 건 인천과 강원, 울산과 경남 등 모두 4곳입니다. 인천에서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 국민의힘 유정복 현 시장이 맞붙고 강원도에서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당 후보로 김진태 현 도지사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섭니다. 네, 여기까지 경기지사 경선 관련 뉴스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잼 사랑님, 여조 재발신하실 분들 내일 해보세요. 지금은 안 되겠죠. 예, 만약에 해보실 거면은 내일 오전에 재발신을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미애로 환승. 그리고 환승이란 단어는 진짜 그 추미애 의원 본인도 저게 이제 쌍팔년 저게 이제 친문 감수성이에요. 저 이제 문파 정서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친문들의 어떤 저런 감성 정치 뭐 이런 게 있어. 이미지 정치, 감성 정치 하는 거. 근데 이제 감성 정치의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 진정성의 정치, 그다음 실력 정치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판이 바뀐 거예요, 정치판이. 근데 그거를 아직도 모르는 거야, 친문들은. 그래서 문재인 때 뭐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뭐 아메리카노 런웨이 뭐 이런 거 하고 뭐 사진 찍고 쇼하는 거. 이게 이제 이미지 정치, 감성 정치잖아요. 그 감성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지금 뼈저리게 느낀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은 감성 정치, 이미지 정치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이제 정반대 진정성의 정치, 실력의 정치를 보여주는 이재명 대통령,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신 이후에 정말 실력 본위주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은 겉모습보다는 실력이 중요하다. 이런 걸 우리 유권자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겉모습만 번드르르한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감 유발하는 홍보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이만 많이 드신 게 아니라 머리도 썩은 거지.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에나 통할 법한 그런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매를 버는 거예요, 저거는. 미애로 환승? 아니 이걸 보고선 와 재밌다, 우리 미애에게 투표해야지, 이럴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저 할머니 왜 저래? 이럴 사람이 많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환승이란 단어가 그닥 그게 뭐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는 아니잖아. 환승이라는 건 뭔가 좀 배신의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흔히 뭐 환승연애 그런 거 뭐 양다리 걸치고 그러는 게 환승연애 아니야. 맞네, 딱. 예, 미애로 환승이네. 예? 미애로 환승했어, 미애가. 예? 아니, 그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그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실력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는 좀 부정적인 언어니까 우리 쓰지 말자. 예, 다른 단어를 쓰자. 이래야 되는데, 캠프 안에, 뭐, 추미애 후보 본인도 그렇고, 캠프 안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야. 그냥 겉모양만, 겉모습만 번드르르한 이미지 정치할 사람들만 있고, 이런 실력 없는 사람들이 경기도를 이끌면 경기도가 똑바로 돌아가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한준호 의원의 문제가 됐던 영상, 매일 한 번씩 제가 틀어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당에서 못하게 하니까. 정청래가 못하게 하면 더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쇼츠 영상, 요거 우리 민주는 파출부님, 민주는 파출부님이 쇼츠 영상을 잘 올려놨으니까요. 이걸 뭐 SNS나 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퍼뜨려 주세요. 요게 이제 먹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먹히기 때문에 정청래가 이제 지금 발작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먹히는 건 계속 돌려야죠, 우리가. 그래서 요 한준호 의원의 요 영상, 요 쇼츠, 민주는 파출부에 들어가시면 요 쇼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공유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NS, 커뮤니티, 뭐 여기저기 여러분들이 퍼뜨려 주십시오. 이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계속 들어야지.
물 한 잔 마시려고 이렇게 불을 떠서 있는데 대통령께서 나가시다가 갑자기 자기 손을 들어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도 물 한 잔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예 해서 앉아가지고 있었던 다른 의원들이 이제 자책하시는 했더니 일부러 이렇게 손을 딱 잡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지난번에 보낸 영상 봤어요? 그러길래 상원사 가가지고 대선 때 찍었던 그 영상인데 왜 보내셨어요? 내가 그때 많이 들었는데 우리 한최고도 갖다 맨날 본 거예요?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 SNS에 그날 다 올렸죠. 물 한 잔 마시려고 이렇게 불을 떠서 있는데 대통령께서 나가시다가 갑자기 자기 손을 들어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도 물 한 잔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예 해서 앉아가지고 있었던 다른 의원들이 이제 자책하시는 했더니 일부러 이렇게 손을 딱 잡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지난번에 보낸 영상 봤어요? 그래 상황사 가가지고 대선 때 찍었던 그 영상인데 왜 보내셨어요? 내가 그때 많이 들었는데 우리 한최고도 갖다 맨날 본 거예요?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 SNS에 그날 다 올렸죠. 네, 이게 좀 오디오가 뭐 좀 상태가 이상한데, 저거 이거 매일 틀 거니까, 오디오 그 상태를 좀 확인을 해보고, 내일 또 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틀게요. 왜 갑자기 에코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건 영상이 멀쩡했는데, 에코가 좀 심하게 나와가지고, 요거는 제가 다시 손을 봐가지고, 매일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아무 때나, 생각날 때마다, 트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지 말래니까, 정청래가. 정청래가 못하게 하면은 저는 무조건 합니다. 저는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날 때마다 계속 틀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공유를 해주세요. 아마 이제 저 영상 때문에 긁힌 것 같아 얘네들이. 그리고 저 영상이 파급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당원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저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선 때까지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결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해야 될 영상이기 때문에 결선 때까지 주구장창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공유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준호 의원이 현재 판세 관련해서 또 이야기한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쇼츠 영상 잠깐 만나보고 가시죠. 제 나이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올렸던 영상을 제 X에다 올려놨는데 보셨습니까? 정치학도 있으면 대세 스케줄을 위해서 대세는 휴식되지 않아. 대세는 일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추세로 보면 뒤집어지죠. 지금 저는 추세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계속 6기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 있지 않습니까? 추세. 토론회 2번, 활동 연설을 통해서 추세가 좀 더 가파르게 형성이 되는 느낌입니다. 댓글 상황들도 봤을 때도 그렇고 저를 계속 공격하는 이 댓글들은 딱 고정판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2017년 18년 때 도지사에 나갔을 때도 굉장한 공격을 받았죠. 그때 대세는 전해철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세로 그것을 뚫고 역전을 해서 결국 당선이 되셨죠. 지금 저는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대세가 있는 추세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제 나이 때 이재명 대통령 오늘 뭐 좀 오디오 상태가 안 좋은데 짧은 영상이니까 뭐 양해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뭐 간단한 얘기예요. 대통령께서 대세는 꺾이기 마련이다. 대세는 추세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과거에 하셨는데 그걸 이제 우리 그 한준호 의원이 인용을 해서 지금 추세가 좋다. 추세가 좋습니다, 여러분. 추세가 좋은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결선까지만 올라가면 얼마든지 판이 뒤집힐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 탓할 필요 없습니다. 다들 똑같은 조건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에코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뭐 메시지가 잘 전달됐으면 됐지.
이게 제가 마이크도 끄고 다 해봤는데 예, 그렇게 안 돼서 그래요. 예, 그거는 제가 한번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내일부터는 소리가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쇼츠 영상을 보내드릴 때는 조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스템상 예,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여론조사 나왔어요. 오늘 요 여론조사 하나만 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도 예, 추미애 41.5, 김동연 30.4, 한준호 20.6 예, 이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일단 추미애가 여론조사에서 41.5%가 나왔다라는 건 결선을 간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죠? 예비 경선에서 55%를 득표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당원 투표에서 55%를 득표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55하고 여론조사 요거 다 민주당원하고 이제 무당층이 들어가는 거라 그걸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자, 예,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 요건 이제 세대별로 나온 것이고 예. 자, 여기 있네요. 예. 민주당 후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예,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 지지도를 물었더니 추미애가 41.5, 김동연이 30.4, 한준호가 20.6이 나왔습니다. 네, 이잼 사람니 압도적 상승, 예, 한준호 이 추세로 승리합니다. 그러면은 41.5%를 당원 투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를 받았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하락세예요. 그래서 당원 투표도 저는 55%보다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죠? 여론조사만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원 투표도 아마도 떨어진다. 55% 밑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은 자, 일단 55%하고 41.5%를 더해서 이걸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예. 그럼 50%가 안 되죠, 지금. 예, 47%를 받아야 되잖아요. 추미애가. 근데 55에 41을 더하면은 47%가 안 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결선은 간다라는 얘기예요, 결선은. 응? 그죠? 추미애가 50%를 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10% 가산점을 포함해도 지금 여론조사 이 그대로 나온다면 저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대로 나온다라고 보면은 결선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지금. 예, 10% 가산점을 포함해도 50%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결선은 거의 확실시 됩니다. 예? 결선은 확실시 되고요. 김동연이 30.4, 한준호가 20.6이 나오는데 자, 이게 한준호 후보가 예비경선 당원 투표에서 김동연보다 5% 정도 더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비경선의 그 당원 투표에서는 한준호 후보가 김동연보다 5% 정도가 더 나왔는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10% 정도 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5% 정도 지금 지고 있는 결과가 나온다. 이 여론조사가 그대로 투표로 이어진다라면은 5% 정도 한준호 후보가 김동연에게 좀 뒤지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게 김동연이 무당층에서 높아서 그래요. 근데 5%면은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이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김동연하고 한준호는 딱 붙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미애 쪽에서 빠진 표가 추미애가 당원 투표에서도 아마 55% 나왔는데 적어도 5% 정도는 빠졌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 5% 빠진 게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추미애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김동연 쪽으로 갈 확률이 좀 적다고 봅니다. 추미애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김동연보다는 한준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김동연과 한준호는 딱 붙은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추미애는 지금 이제 요 여론조사만 가지고 판세 분석을 해보면은 추미애는 50%를 넘기기가 어렵다. 예, 어렵다. 예, 전반적으로 하락세다. 예, 어렵기 때문에 결선을 갈 가능성이 첫 번째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원 투표에서 한준호 후보가 앞섰기 때문에 김동연이 여론조사에서 앞선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동연과 한준호는 완전히 붙은 상황. 예?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완전히 붙은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예. 칼센님, 오마이는 무당층을 왜 조사하는지 이해 불가다 그러는데, 그 잘못된 게 아니고요. 예. 그 경선 여론조사가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지금. 오마이뉴스에서는. 여러분들이 민주당 지지층만 여론조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까지 여론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여론조사 그렇게 진행이 돼. 그러니까 저게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조사한 게, 현재 판세하고 가장 근접한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현재 판세하고 가장 근접한 데이터다. 그래서 당원 투표 결과하고 여론조사를 지금 종합을 해보면은 한준호와 김동연이 딱 붙어 있는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한준호 후보 얘기대로 세 표가 모자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완전히 붙어 있는 상황이야. 3표가 모자른 상황이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화요일까지 진짜 한 표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주면 한준호가 결선에 가는 상황이다 지금. 그리고 결선에 가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추미애가 50%를 못 넘었기 때문에 김동연 표가 어디로 갈지 이걸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 김동연 표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 추미애가 비호감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김동연을 찍었던 사람들이 추미애 쪽으로 갈 확률이 대단히 떨어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차례의 토론회가 더 있어요. 토론을 지금 더 진행을 하면은 추미애의 비호감도, 지지율은 결선에 가는 과정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한준호는 일단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리한 것이 한준호의 지금 약점은 인지도밖에 없어요. 인지도만 더 쌓고 이재명 대통령의 원픽이 한준호라는 거를 지금 모르는 당원, 유권자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걸 우리가 계속 알려야 된다.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쇼츠도 매일 틀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걸 계속 알려야 돼요. 계속 알리면은 결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추격 가능하고, 마지막 또 하나의 변수가 김동연이 만약에 본선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예, 김동연이 과연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김동연의 행보에 따라서 또 판세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선만 가면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니까 결선은 완전히 지금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다. 김동연과 한준호는 완전히 붙어 있는. 저 여론조사 숫자 한번 보시면 안 됩니다. 당원 투표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원 투표에서는 한준호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 또 양기대 후보 뭐 다만 몇 표라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양기대 후보가 한준호 후보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양기대 후보 표가 또 한준호 후보 쪽으로 온 부분도 있다. 당원 투표에서. 이런 걸 고려를 하면은 지금 한준호하고 김동연하고는 완전히 붙어 있는, 진짜 한 표가 아쉬운 상황.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 표라도, 그 다음에 여론조사 응답 오면은요 여러분 꼭 응답해 주시고, 얼마든지 대역전극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한준호 경기도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경기도민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한국민님이 적어주셨는데 경기도민이 6,262명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경기도민이 6,600분까지 있었어요. 경기도민이 6,600분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요게 이제 동접자고 조회수로 따지면 한 4만 분 정도 경기도민이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민이 현재 6,231분, 조회수로 따지면 4만 분이 경기도민이 함께하고 있다. 경기도 60대가
예, 경기도민 중에서도 60대 경기도민이 6,200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알아서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